그들의 평화관.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한 토론회 발제자가 한반도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한 통일이라면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발언이 북한의 전쟁관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주최해서 더욱더 뒷말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 이 정책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내 군사 동맹 체제들,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들, 그것을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길을 좀 열어갔으면 좋겠고.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즉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는 그 인식의 대전화. 조선반도에서 분단되어진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바로 이런 어떤 평화관이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평화담론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도 저는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김정은이 최근 우리를 향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연일 발언하고 나온 뒤에 나온 발언이라 이른바 김정은의 전쟁론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읽힙니다.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라는 것에 논란이 크게 일 걸로 보이는데요. 윤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다. 윤미향 부소속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을 개발하고 동족을 향해 핵을 쓸 수도 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김정은, 북한의 위협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북한도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김광수 씨의 발언, 통일 전쟁이 일어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 전쟁을 일으켜 영토를 하나로 합치겠다라는 것은 최근 북한의 발언, 김정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다. 또 다른 참석자,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실제한다. 북한 때문이 아니라 한미동맹 때문이다라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회에서의 발언들이 김정은의 적대적 교전국 발언 이후에 이 친북 성향 단체들이 김정은의 발언에 반응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전하고 있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졌고 위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조선 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윤미향 의원은 최근 일본에서 이 친북 성향의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통일 전쟁이 일어나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을 수용해야 된다. 어떤 뜻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정권의 그 판문점 공동선언, 평양 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가 드러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사실 이거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왜 놀랍지도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뿐만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알려준 것만 해도 고맙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일어난 여러 가지 그 북과 그 남쪽의 이런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진짜로 그런 부분들이 심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뭐 내재적 접근법 운운하는데 내재적 접근법이 다른 게 아니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내재적 접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갖다가 흘리지 말고 북한을 지지한다. 그럼 북한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다 이야기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위험은 무엇인가.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뭐가 박탈됐습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됐어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의 가장 북한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가장 능력 있고 경험이 많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렇게 박탈을 갖다가 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더 이상 의심받기 싫으면 이 대공수사권 빨리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걸 갖다 못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진짜 안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에 의한 통일론, 이거 사실 지금 이 김광수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영주 의원님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통일 전쟁이 일어나라고 발언했어요. 통일 전쟁이 발생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켜 영토를 수박하겠다라는 것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김광수 씨가 밝힌 통일 전쟁이 일어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란 뜻은 진의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설사 전쟁이 발생돼서 통일될 수 있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뜻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보다 윤석열 정부를 더 적대시화하고 한미동맹을 수용하지 않고 어쨌든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어난다면 저 사람들은 북한의 편에서 싸울 사람들이거든. 그런 면에서 얼마 전까지 어쨌든 과정상 무소속으로 있지만 윤미향 의원을 공천해서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졌던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과 저 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3지대 안에서 논의되는 그러면 이준석과 유승민과 예를 들면 다 포함해서 이낙연 제3신당까지 포함해서 공통분모가 뭐냐 한미동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심지어 중국까지도 한미동맹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뛰어넘어서 뭐 사상의 자유라는 이유로 저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을 또 하나 국회의사당 안에서 저런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저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민주당도 저 윤미향 의원의 입장과 그 토론회 발언자들의 입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논란이 되자 윤미향 의원실에서 해명을 냈습니다. 자, 김 이사장의 개인 견해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저런 발언이 나올 때 제지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수갈채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김광수 씨의 해명은 북한 전쟁에 동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자로서 북한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내재적 접근론을 이론적 전개를 시도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기현 부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나온 발언인데. 저 일단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이 놀랍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이 공개된 토론회에서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 지금 해명을 그렇게 했는데 원래 했던 발언의 맥락을 보면 해명 자체가 설득되지 않는 논리거든요. 원래 발언 취지가 그대로 보는 게 맞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적어도 저런 발언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있을 수 없는 발언이고 지금 적어도 다른 부분은 다 떠나서 북한의 어떤 적대적인 이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안보 위기에 대응해야 되고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모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발언들이
표현의 자유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의 대응도 그렇고 의원실에서도 소극적으로 해명할 것이 아니라 그 취지나 맥락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이 직접적으로 밝히고 예. 사과할 부분은 사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님, 윤미향 의원은 우리 의원실과는 관계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저 토론회를 주최하고 저 토론회 발제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모두 발언한 것 역시 모두 다 윤미향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에서 저런 토론회를 의원실이 주최를 할 때 보통 한 달 전에 일정을 잡고 미리 다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발제문, 지정토론문 다 미리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평소에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인지도 체크를 했을 거고 이 김광수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은 아까 보니까 이 조선반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데 우린 조선반도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예. 이런 분을 섭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책임으로 자유롭지 않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윤미향 의원 본인도 반북 멸북 정책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들은 누굽니까? 멸북 정책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했는데 그 우리들이 누군지 저는 윤미향 의원 본인에게 한번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뜨거운 논란 전해드렸습니다.